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5월 달인데요. 뭐 휴일이고 또 근로자의 날이다 보니까 쉬는 분이 많았을 텐데, 저도 뭐 제 영상에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제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매달 초에는 지난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또 수출입 동향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정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지난 4월에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1분기 경제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또 실제 성장률이 1.3%로 예상보다 높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4월 수출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또한 물가는 계속해서 뛰고, 또 금리는 안 떨어지고 소비는 위축이 되는데 뭐가 경제가 좋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올해 24년 하반기 늦으면 25년서부터 상반기부터 경제가 완전하게 풀린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수출이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뭐 GDP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서 금방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시차가 좀 있어요. 보통 짧으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지나야 그게 피부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하반기부터는 좀 다소 나아지고, 다만 좀 아쉬운 게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약간 좀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최소한 1,300원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건 1,250원 이하로 떨어지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수입 물가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밥상머리 물가라고 하잖아요. 이제 야채라든지 또 뭐 과일 이런 거 보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물가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자연적인 뭐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인위적으로 누가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름철 정말 뭐 비가 많이 오고, 아니면 가뭄이 심각해서 그로 인해서 농산물이 문제가 되고, 또 수입이 안 돼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부 유통업자들이 거의 뭐 우리가 이제 마도 친다는 말 많이 쓰는데, 일단은 이 농산물 가격을 굉장히 지금 장난을 중간 상인들이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또 생산 이런 데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이런 쪽 나서가지고 빨리 알아보고, 또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농산물 가지고 장난치면 세무조사를 해서 완전히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워요. 뭔가 대응이 굉장히 좀 늦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면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그걸 조처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정말 이런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힘든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상당히 좋아진다. 긍정적으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성장률이 1.4%밖에 안 됐는데, 그렇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3%예요. 작년에 2배. 그래서 이게 이제 4분기가 있으니까 다 모아서 더하면 연간 성장률이 나오는데, 최소한 한 2.45% 나오지 않을까. 원래는 2.2%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도 좀 불안하고, 또 유가가 지금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4%에서 2.5%, 정부에서 예상한 2.2%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에
경제 전문 기관에서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지금 다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산업부에서 4월달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죠. 수출은 562억 달러로 역대 뭐 두 번째인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무려 5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달러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7개월째 계속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고대역포 이제 메모리라 그러죠. HBM 그쪽으로 해서 그게 삼성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동안 좀 미비했고, 또 D램 쪽도 가격이 좀 떨어져서 힘들었는데, 지금 뭐 1, 4분기 실적이 무려 6조 6천억에서 작년 1년 동안 달성했던 실적을 1분기 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조선 주력 품목이 15개 중에서 무려 13개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입 물가에서 이게 지금 이란, 이스라엘 뭐 이런 중동 문제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서 14.6%를 조금 다시 상승을 했어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무역 수지도 15억 달러가 좀 넘게 흑자를 기록했고, 지금 뭐 2019년 이후 최대, 5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수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수입도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입 수출 다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활력이 있고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소비자 물가가 높기 때문에 좀 물가가 좀 더 떨어져야 하고요. 금리가 빨리 인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쯤 좋아질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뗀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랫목서부터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윗목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좀 느끼고, 이게 뭔가 경기가 좋아졌는데 나도 좀 뭔가 써볼까, 수입이 늘어났는데 이런 걸 느끼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이자 내기 너무 지금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또 물가가 너무, 특히 식탁 물가, 우리 밥상머리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나가서 정말 살 게 없네, 또 식당이 왜 이렇게 올랐어,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그런 물가 부분을 좀 빨리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50 시대 전두환 대통령 당시, 그때는 서민들이 살기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때는 물가가 높지 않고 고성장하면서 저물가 시대였다 보니까 굉장히 살기 좋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출 증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물가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좀 정부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응을 빨리빨리 해서, 물가가 지금 상승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걸 빨리 캐치를 해서 조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환율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올 3월 달만 해도 1314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뭐 1390원 가까이 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수입 물가가 높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을 사기가 좀 뭐하고 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최근에 다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과거 같으면 환율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거의 다 주식을 팔고 안 사고 그랬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한 가지 또 아쉬운 게 뭐냐면, 결국 지금 야당 쪽이 다수당이 되고 굉장히 많은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서민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법으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니까 그걸 해서 좀 야당에서 좀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협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민들이 훨씬 더 좀 힘든 게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요.
우리나라는 모든 뭐 세금부터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해도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모두 다 국회에 통과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과거 뭐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이때 대통령하고 지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을 갖고 있지 않으면 대통령은 정말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안 시켜주겠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게 경제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경제하고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절대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을 하면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최소한 0.3%에서 0.5%는 무조건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2.5% 성장한다 그럼 3% 이상까지도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정치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죠. 이게 지금 배럴당 뭐 81달러 이제 그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한 70달러, 75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2월 달에는 그 정도 됐었는데 어쨌든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우디가 감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점점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값, 구리값 올라가는 건 다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조금만 뭐 유가가 75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대체로 모든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저는 이제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최소한 뭐 한 4, 5개월에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한 뭐 1년도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렵고 좀 힘든 상황이긴 맞지만 힘내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반기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 영상을 올린 게 있고 하반기에 경제 살아나고 주식시장 상승한다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또 목이 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약을 타고 좀 먹고는 있는데 말을 많이 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좀 말을 줄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